아침에 눈을 뜨고 침대에서 발을 내딛는 순간 무릎이 뻐근하게 내려앉는 느낌이 듭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오래된 문이 삐걱거리는 듯한 소리가 나지요. 세수를 하러 화장실 거울 앞에 서면 손등과 뺨에 번져 있는 갈색 반점, 바로 검버섯이 눈에 들어옵니다. 무릎은 아파서 걷기 힘들고 피부는 거울 속에서 늙어 보이니 마음이 더 무거워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절은 뼈 문제고 피부는 것 문제일 뿐인데 무슨 상관이 있겠어?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이 두 가지 증상이 같은 뿌리에서 나온다는 점입니다. 60세를 넘어서면 몸속 세포는 점점 노화되고 여기서 생긴 미세한 염증이 전신에 퍼집니다. 겉으로는 큰 불길이 보이지 않지만 숯불이 은근히 타면서 연기가 집안 구석구석을 스며드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만성 저등급 염증은 관절의 연골을 갉아먹는 동시에 피부의 검버섯과 기미를 만들고 주름을 깊게 합니다. 학계에서는 이를 인플라이메이징 염증성 노화라고 부릅니다. 어떤 학자는 유전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또 어떤 학자는 염증이 핵심이라고 주장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염증을 줄이면 관절은 가벼워지고 피부는 맑아진다는 사실입니다. 몸을 한 그루 오래된 나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관절은 뿌리, 피부는 잎사귀와 같습니다. 땅이 메말라 영양을 잃으면 뿌리가 약해지고 잎사귀도 시들어 버립니다. 잎사귀에만 물을 주고 뿌리를 돌보지 않으면 나무는 다시 푸르러지지 못하지요. 마찬가지로 피부에만 크림을 바르고 관절을 돌보지 않거나 관절약만 먹고 피부를 방치하면 근본적인 회복은 어렵습니다. 진료실에서 많은 60, 70대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피부는 그냥 늙는 거라 생각하고 체념했어요. 그런데 무릎이 아프니 그게 더 힘들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피부를 외면하면 관절도 잘 회복되지 않습니다. 두 가지는 같은 길을 걷고 있거든요. 그러면 환자분들은 깜짝 놀란 눈빛을 보이십니다. 마치 오래 숨겨진 비밀을 막 알게 된 듯이요. 사실 해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부엌에 있는 참깨, 검은 콩, 따뜻한 물 한 잔 같은 작은 습관이 관절에도 피부에도 동시에 힘이 됩니다. 지금 60세를 넘으셨더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시작하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구체적인 한 사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68세 김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면서도 거울 속 검버섯이 늘어가는 얼굴을 보고 당황했던 그분의 경험은 여러분께 혼자가 아님을 보여줄 것입니다. 김 선생님은 올해 68살입니다. 젊을 때는 등산을 좋아하고 농사일도 곧잘 해내던 건강한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면서 몸의 변화를 뚜렷이 느끼기 시작했지요. 어느 날은 계단을 내려오다 무릎이 뚝 하고 소리를 냈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무릎이 뻐근하고 오래 걸으면 통증이 심해져 앉아 쉬어야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손등과 뺨에 점점 짙어지는 갈색 반점, 즉 검버섯을 마주할 때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언제 이렇게 생겼을까? 아내 앞에서는 대수롭지 않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부쩍 늙어 보이는 자신의 얼굴이 신경 쓰였습니다. 김 선생님은 처음에 무릎만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정형외과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약을 처방받아 복용했지요. 하지만 약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통증도 잠시 줄어들 뿐 오래 걷기만 하면 다시 도졌습니다. 피부과에 가서는 검버섯을 없애는 시술을 권유받았지만 비용도 만만치 않고 시술 후 재발 가능성이 있다는 말에 선뜻 마음이 가지 않았습니다. 관절은 관절대로, 피부는 피부대로. 나이 들면 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김 선생님은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선생님, 사실 관절과 피부는 따로 떨어진 문제가 아닙니다. 몸속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두 곳에 동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같은 나무에서 뿌리와 잎이 함께 약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자 김 선생님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운 듯 고개를 갸웃했지만 곧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며 조심스레 고백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은퇴하고 나서 먹는 것도 대충이었어요. 고기도 줄이고 그냥 밥에 김치나 장아찌만 먹을 때가 많았습니다. 햇볕 아래 일하는 것도 줄었고요. 몸이 굳어가는 건데
그게 다 연결돼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이 대화에서 저는 두 가지 중요한 단서를 확인했습니다. 하나는 영양 부족, 다른 하나는 생활 습관의 변화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더 많은 단백질, 비타민 D, 항산화 물질을 필요로 하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덜 먹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햇볕을 쬐는 시간이 줄고 활동량이 감소하면 혈액순환이 나빠져 관절과 피부 모두 동시에 약해집니다. 김 선생님의 경우 무릎 통증과 검버섯은 단순히 나이 탓만이 아니라 생활 속 작은 변화들이 겹쳐진 결과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김 선생님은 한동안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마치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한 표정이었지요. 선생님,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약이나 시술이 아니고 바로 집에서 할 수 있는 생활관리법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을 때 김 선생님은 눈이 반짝였습니다. 절망만 있던 얼굴에 다시 기대가 비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김 선생님은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무릎만 바라보던 시각에서 벗어나 몸 전체의 균형을 맞추는 길로 들어서게 된 것이지요. 김 선생님의 사례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무릎 통증과 검버섯은 서로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같은 뿌리에서 비롯됩니다. 그 뿌리는 바로 세포의 노화와 만성염증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속 세포는 서서히 힘을 잃습니다. 젊을 때는 작은 상처가 나도 금방 아물고 관절이 뻐근해도 하루 이틀 쉬면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미세한 손상이 쌓이면서 회복이 느려지고 그 과정에서 저등급 염증이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게 아니라 장작 속에서 은근히 피어오르는 불씨 같은 것이죠. 이 염증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신을 서서히 약화시킵니다. 관절에서는 연골을 갉아먹어 무릎 통증을 일으키고 피부에서는 멜라닌 세포를 자극해 검버섯과 기미를 만들지요. 이것이 바로 학계에서 말하는 인플레메이징, 즉 염증성 노화입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유전적 요인이 더 크다고 주장하고 또 다른 이들은 생활 습관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진실은 아마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하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공통된 의견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염증을 줄이면 관절과 피부가 동시에 좋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자주 드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몸을 오래된 집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둥이 약해지면 지붕도 무너지고 벽에도 금이 갑니다. 기둥과 벽은 다른 부위이지만 집 전체가 약해진 원인은 같습니다. 관절과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다른 증상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같은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김 선생님도 이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아, 그래서 무릎도 아프고 피부도 늙어 보이는 거군요. 라고 하셨지요.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인식이 변화를 시작하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계단을 내려올 때 무릎이 욱신거리고 손등을 바라보면 검버섯이 점점 늘어납니다. 나이 드니 어쩔 수 없지 하고 체념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작은 생활 관리만으로도 이 염증의 불씨를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검은 콩이나 비타민C가 많은 과일을 꾸준히 섭취하면 세포의 산화를 줄이고 몸속 염증 반응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셔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관절과 피부 모두 결국 혈관을 통해 공급되는 영양과 산소에 의존하기 때문이지요. 아직도 의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검버섯이 심한데도 관절은 멀쩡하고 또 어떤 사람은 반대일까요? 과학은 아직 완벽한 답을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몸속 염증을 줄이고 세포를 지켜주는 습관을 들이면 두 가지 증상을 함께 완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서는 왜 영양 부족이 이런 문제를 악화시키는지, 특히 한국의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흔히 범하는 식습관의 함정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영양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60세를 넘기면 입맛이 줄고 소화 능력도 떨어져서 음식 섭취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김 선생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은퇴하고 나니 식사도 대충이에요. 밥에 김치나 장아찌, 국 하나면 끝이지요.
고기나 생선은 소화가 잘 안 돼서 잘 안 먹게 됩니다. 이런 식습관은 흔히 보는 노년기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기엔 큰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단백질 부족입니다. 단백질은 단순히 근육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관절을 구성하는 연골, 피부의 콜라겐을 유지하는 핵심 성분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줄어들어 관절에 더 큰 부담이 가고 피부는 탄력을 잃어 검버섯과 주름이 늘어나지요. 또 하나 중요한 영양소는 비타민 D입니다. 햇볕을 쬐면 피부에서 합성되지만 은퇴 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고 외출이 줄어들면 비타민 D가 급격히 부족해집니다. 이로 인해 칼슘 흡수가 잘 되지 않고 뼈와 관절이 약해지며 피부 재생력도 떨어집니다. 실제로 한국 노인의 70% 이상이 비타민 D 부족 상태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여기에 콜라겐 합성에 필요한 비타민 C와 항산화 비타민 E도 나이가 들수록 소홀히 하게 됩니다. 김 선생님처럼 그냥 김치랑 밥이면 되지라는 생각은 이해되지만 결과적으로는 관절과 피부 모두를 더 빠르게 늙게 만드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과거 한국 농촌에서는 단백질 섭취가 부족했지만 오히려 활동량이 많고 햇볕을 많이 쬐어 관절과 피부 건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활동량은 줄고 가공식품과 당분 섭취는 늘었지요. 그래서 같은 연령대라 하더라도 오늘날 어르신들은 예전 세대보다 더 빠르게 관절염과 검버섯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단백질 보충제가 꼭 필요하냐는 문제지요. 일부 의사들은 자연식으로 충분하다고 말하고 또 다른 의사들은 보충제를 권장합니다. 진실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단백질과 비타민이 부족하면 관절과 피부가 동시에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루 식사에 작은 변화를 주십시오. 밥 한 공기를 줄이고 두부밥모를 더 드시는 것, 생선을 일주일에 2번만 챙기는 것, 햇볕을 15분만 쬐는 것. 그 작은 변화가 무릎과 피부를 함께 지켜줍니다. 김 선생님도 이 조언을 듣고 아침 식탁에 두부밥모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에는 검은 콩을 삶아 밥에 넣었지요. 처음엔 습관이 어색했지만 한 달쯤 지나자 무릎 통증이 조금 줄고 피부가 촉촉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수분과 혈액순환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못하고 움직임이 적어지면 관절과 피부는 더 빠르게 늙어갑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양은 신경 쓰면서도 물은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60%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십시오. 물이 부족하면 관절은 마치 기름칠이 안 된 기계처럼 뻑뻑해지고 피부는 마른 나무 껍질처럼 갈라지고 칙칙해집니다. 김 선생님도 하루에 물을 얼마나 드시냐는 제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차나 커피는 자주 마시는데 물은 따로 마신 적이 별로 없네요. 많은 어르신들이 비슷합니다. 물 대신 커피, 차, 심지어는 국물로 갈증을 해결하지만 실제 순수한 물 섭취량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관절 속 윤활액이 줄어듭니다. 윤활액은 연골 사이를 부드럽게 해주는데 물이 없으면 쿠션 역할을 하지 못해 통증이 심해집니다.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포가 수분을 잃으면 탄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검버섯과 주름이 더 도드라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요인은 혈액순환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이 탄력을 잃고 혈류가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그 결과 관절로 가는 산소와 영양 공급이 줄고 피부 세포도 제때 재생되지 못합니다. 쉽게 말해 집에 전기가 잘 안 들어오면 불빛이 희미해지고 전자제품이 고장 나듯이 혈액순환이 떨어지면 몸 곳곳이 시들어 버립니다. 학자들 사이에는 흥미로운 논쟁이 있습니다. 물 섭취량을 꼭 2리터 이상 지켜야 하느냐는 문제지요. 어떤 연구에서는 하루 1.5리터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하고 또 다른 연구는 노년층은 갈증을 잘 못 느끼기 때문에 더 의식적으로 많이 마셔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결론은 개인의 체중, 활동량, 계절에 따라 다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목이 마르기 전에 물을 챙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권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실 것. 식사 전후로 소량씩 나누어 마실 것. 오후에는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계속 보충할 것.
김 선생님은 이 습관을 들이면서 놀라운 변화를 느꼈습니다. 무릎 통증이 줄고 피부톤이 한결 맑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피부과에서 권하는 가장 기본적인 피부 관리법도 바로 수분 보충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도해 보십시오. 작은 물 한 잔이 관절의 윤활을 돕고 피부의 생기를 되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효과는 어떤 값비싼 보충제보다 더 꾸준하고 확실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집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전통적인 가정요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참깨와 검은콩 같은 식재료가 관절과 피부에 동시에 어떤 힘을 주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옛날 어머니들의 부엌에는 늘 작은 보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참깨와 검은콩입니다. 요즘은 건강식품이라고 따로 포장되어 팔리지만 사실 이 두 가지는 오랫동안 우리의 식탁을 지켜온 전통적인 재료입니다. 놀라운 점은 관절과 피부 두 가지 모두에 동시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참깨를 보겠습니다. 참깨에는 칼슘이 풍부해 뼈와 관절 건강을 지켜줍니다. 또 참깨 속에 들어있는 리그난 린얀이라는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 피부의 산화를 늦추고 검버섯 생성을 완화합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이 밥에 참깨를 뿌려 먹거나 깨소금을 항상 반찬으로 두었던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검은 콩입니다. 검은 콩 껍질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액순환을 돕고 세포 손상을 막아 관절의 염증을 줄여줍니다. 동시에 멜라닌의 과도한 생성을 억제해 피부의 잡티와 검버섯을 완화하지요. 옛말에 콩은 밭에서 나는 고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단백질이 풍부해 관절과 근육을 튼튼히 하는데도 큰 몫을 합니다. 김 선생님께 저는 간단한 가정요법을 권해드렸습니다. 아침에 밥을 지을 때 흰쌀에 검은콩 한 줌을 넣어 함께 짓기. 하루에 한 번은 참깨를 살짝 볶아 국이나 나물에 뿌려 먹기. 가능하다면 참깨를 곱게 갈아 우유나 두유에 타서 마시기. 처음에는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하고 반신반의하셨지만 몇 주가 지나자 무릎이 덜 아프고 피부가 조금씩 밝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의학적으로도 이 재료들의 효능은 여러 연구에서 입증된 바 있습니다. 다만 약처럼 바로 효과가 난다기보다는 꾸준히 먹었을 때 몸이 서서히 변한다는 것이지요. 물론 학계에서도 음식만으로 충분한가 아니면 보충제가 필요할까 라는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의사들은 보충제가 더 효과적이라고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전통적인 식재료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참깨와 검은콩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은 부작용이 거의 없고 누구나 집에서 쉽게 시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부엌에도 아마 이 두 가지는 있을 겁니다.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실천해 보세요. 소박한 한 숟갈이 무릎을 부드럽게 하고 거울 속 피부를 조금씩 맑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제 음식뿐 아니라 몸을 직접 쓰다듬고 돌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음은 관절과 피부 모두에게 동시에 좋은 마사지 요법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몸은 음식으로도 치유되지만 손길을 통해서도 회복됩니다. 특히 무릎 관절과 피부는 마사지를 통해 동시에 이익을 얻습니다. 단순히 통증을 줄이는 것을 넘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세포 재생을 촉진하기 때문이지요. 김 선생님께 제가 권해드린 방법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먼저 부엌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참깨 기름이나 올리브 오일을 손바닥에 덜어 따뜻하게 문지릅니다. 그리고 무릎 위와 옆, 뒤쪽을 천천히 원을 그리듯 마사지합니다. 힘을 주지 않고 손의 온기로 감싸듯 움직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하면 관절 주위 혈류가 살아나고 근육이 풀리면서 통증이 완화됩니다. 그 다음은 손등이나 팔뚝 혹은 얼굴 옆의 피부를 가볍게 쓸어주듯 마사지합니다. 기름 속 항산화 성분이 피부에 흡수되고 혈액순환이 촉진되면서 피부가 촉촉해지고 검버섯이 완화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순히 로션을 바르는 것과 달리 손끝의 압력과 온기는 피부 세포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흥미로운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마사지가 단순히 근육 이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또 다른 연구에서는 마사지가 실제로 염증 수치를 낮추고 면역세포 활동을 개선한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의견이 일치한 것은 아니지만 경험적으로 많은 환자들이 통증이 줄고 피부가 건강해졌다고 느낍니다. 김 선생님도 처음에는 이런 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하고 의심하셨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동안
꾸준히 무릎과 손등에 기름 마사지를 해보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밤에 무릎이 덜 쑤시고 아침에 손등이 덜 거칠어요. 제 손이 제약이네요. 여러분도 오늘 밤 TV를 보시면서나 잠자리에 들기 전 단 10분만 시간을 내보십시오. 무릎을 따뜻하게 감싸고 손등과 얼굴을 가볍게 쓰다듬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피부에 상처가 있거나 무릎에 급성 염증, 열감, 붓기 있을 때는 마사지 대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몸은 때로는 손길을 원하고 때로는 조용한 쉼을 원합니다. 이 균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관절과 피부를 살리는 또 다른 축, 바로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릎이 아프면 움직이지 않고 쉬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피부와 관절 모두를 더 빠르게 늙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운동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무릎이 아프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움직이지 말아야겠다입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관절 통증을 이유로 활동을 최소화합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관절과 피부 모두를 더 빨리 약화시키는 길이 됩니다. 관절은 움직일 때 영양을 공급받는 구조입니다. 연골에는 혈관이 직접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몸을 움직일 때마다 윤활액이 순환하면서 영양을 전달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윤활액이 고여 연골은 더 빠르게 닳고 통증도 심해집니다.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육이 움직여야 혈류가 활발해지고 산소와 영양이 피부 세포에 공급됩니다. 결국 가만히 있는 생활은 관절뿐 아니라 피부 노화까지 앞당기는 셈입니다. 김 선생님도 처음엔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선생님, 움직이면 무릎이 더 망가지지 않을까요? 저는 미소 지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무거운 운동이 아니라 똑똑한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추천드린 것은 아주 간단한 동작들이었습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무릎에 과도한 부담 없이 허벅지 근육을 강화합니다. 벽에 손을 짚고 발 뒤꿈치 들기, 종아리 근육을 강화해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양팔을 천천히 들어 올리기, 어깨 관절과 함께 피부의 탄력을 돕습니다. 이 동작들은 하루 10분만 투자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릎이 약간 뻐근할 수 있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관절이 덜 뻣뻣해지고 피부 혈색도 살아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학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관절염 환자에게 운동이 과연 안전한가? 일부는 절대 안 된다고 말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적절한 근력 운동이 오히려 통증을 줄이고 관절 손상을 늦춘다고 보고합니다. 피부과 영역에서도 운동이 직접적으로 피부 노화를 늦춘다는 주장과 간접적인 효과일 뿐이다라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하지만 환자들의 실제 경험은 분명합니다. 움직이면 몸이 달라지고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김 선생님은 처음엔 조심스럽게 시작했지만 점점 운동에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매일 아침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를 10번씩 하고 저녁에는 벽을 짚고 종아리 들기를 하셨습니다. 2달 후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계단 내려올 때 덜 아프고 아내가 얼굴이 환해졌다고 하네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움직임을 시작해 보십시오. 무릎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절과 피부 모두를 회복시키는 또 하나의 기적 같은 힘이 있습니다. 바로 깊은 잠입니다. 이제 수면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밤이 되면 몸은 낮 동안의 손상을 회복하는 공장을 가동합니다. 바로 수면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은 그냥 쉬는 거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잠은 가장 강력한 치료제이자 회복제입니다. 우리가 깊은 잠에 들면 뇌에서 성장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아이들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인에게도 필수적입니다. 성장 호르몬은 무릎 연골의 재생을 돕고 근육 단백질 합성을 촉진합니다. 동시에 피부에서는 콜라겐 생성을 자극해 주름을 완화하고 검버섯 같은 색소 침착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수면 중에 분비되는 멜라토닌은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합니다. 멜라토닌은 세포를 스트레스에서 보호하고 피부 세포의 재생 주기를 정상화합니다. 그래서 숙면을 취한 다음 날 아침에는 얼굴빛이 한결 맑아 보이고 몸도 덜 뻣뻣하게 느껴집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수면의 질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김 선생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밤에 2~3번은 꼭 깨요.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가 않아요.
이런 경험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실제로 노년층은 수면 유도,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고 통증이나 빈뇨 때문에 자주 깹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깊은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저녁에는 카페인을 피하고 따뜻한 차보리차, 대추차를 마시기, 잠들기 전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조명을 어둡게 하기,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이완시키기, 무엇보다 규칙적인 취침 기상 시간을 유지하기. 학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의견이 갈립니다. 짧게 자도 깊게 자면 된다는 주장과 무조건 7시간 이상 자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된 결론은 이렇습니다. 노인의 수면질은 건강의 바로미터라는 것입니다. 김 선생님은 저의 조언대로 저녁 커피를 끊고 잠들기 전 10분 스트레칭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 뒤 그는 놀란 얼굴로 말했습니다. 밤에 덜 깨고 아침에 무릎이 덜 뻐근해요. 얼굴도 전보다 환해 보인다고들 하네요. 여러분도 지금부터 잠을 사치가 아닌 치료로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수면은 값비싼 영양제보다 더 확실한 효과를 줍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무심코 하는 생활 습관이 관절과 피부를 동시에 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치명적인 실수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관절과 피부를 동시에 지키려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선의로 혹은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기도 합니다. 첫 번째 실수는 진통제 남용입니다. 무릎이 아플 때마다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소염 진통제를 복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통증이 줄지만 장기적으로는 위장 장애를 일으키고 신장에도 부담을 줍니다. 더 큰 문제는 통증이 사라졌다는 착각으로 과도한 활동을 하다가 관절 손상이 더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과도한 햇볕 노출입니다. 뼈와 관절 건강에 햇볕이 필요하다고 해서 여름 한낮에 모자도 없이 장시간 활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타민 D 합성은 도움이 되지만 동시에 강한 자외선은 피부의 멜라닌을 과도하게 자극해 검버섯과 기미를 악화시킵니다. 적절한 시간, 즉 오전 10시 이전이나 오후 4시 이후의 햇볕이 가장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짠 음식과 단 음식입니다. 김치, 젓갈, 라면 같은 고염식은 체내 수분을 빼앗고 혈압을 올려 관절과 혈관을 악화시킵니다. 달콤한 빵이나 과자는 혈당을 급격히 올려 피부의 콜라겐을 파괴하고 염증 반응을 심화시킵니다. 결국 무릎은 더 뻣뻣해지고 피부는 더 거칠어집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노인에게 어느 정도의 염분이 필요한가에 대해 논쟁이 있습니다. 땀을 적게 흘리니 염분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고령자는 나트륨 배설 능력이 떨어지므로 조금만 과해도 해롭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된 결론은 분명합니다. 짜고 단 음식은 관절과 피부 모두에 해롭다는 사실입니다. 김 선생님도 예전에는 저녁마다 라면을 즐겨 드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짠 음식이 무릎 부종을 악화시킨다고 설명하자 차차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삶은 고구마와 과일을 간식으로 드시면서 피부톤이 맑아지고 무릎이 덜 붓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흔한 실수는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프니까 쉬어야 한다는 생각은 자연스럽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가만히 있으면 관절은 더 약해지고 피부 혈색도 나빠집니다. 쉬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것은 다릅니다. 적절히 쉬면서도 가볍게 움직이는 것이 정답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이런 실수를 반복하고 계신지 돌아보십시오. 작은 습관 하나가 무릎과 피부를 동시에 망칠 수도 동시에 살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러 조각들을 모아왔습니다. 음식, 물, 운동, 수면, 피해야 할 습관들. 다음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의 생활 시스템으로 엮어 매일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작은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야 진짜 힘이 됩니다. 음식만 챙기고 잠을 소홀히 하거나 운동만 하면서 수분을 잇는다면 효과는 반쪽에 그칩니다. 결국 관절과 피부는 생활 습관 전체의 조화 속에서 회복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권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루 일과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내세요. 예를 들어 하루를 이렇게 짜보실 수 있습니다. 아침, 따뜻한 물 한 컵으로 시작하고 검은 콩이 들어간 밥에 두부 반 모를 곁들입니다. 식사 후에는 5분간 햇볕을 쬐며 가볍게 걷습니다. 점심,
나물 위에 참깨를 뿌려 먹고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를 10회 합니다. 오후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마시며 손등에 참깨 기름을 발라 가볍게 마사지합니다. 저녁 기름지거나 짠 음식을 피하고 고구마나 과일을 간식으로 선택합니다. 잠들기 전에는 벽을 짚고 종아리 들기를 10회,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잠자리에 듭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 24시간 안에 음식, 운동, 수면, 피부 관리가 자연스럽게 통합됩니다. 부담스럽게 따로 시간을 내지 않아도 생활의 일부로 스며드는 것이지요. 김 선생님은 이런 생활 루틴을 실천한 지 3달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무릎 통증은 이전보다 확실히 줄었고 밤에 숙면을 취하면서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내와 주변 사람들이 얼굴빛이 좋아졌다는 말을 해주니 자신감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모든 변화가 단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2달 만에 효과를 느끼고 어떤 분은 반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또 학계에서는 이런 생활 관리가 실제로 관절 구조를 되돌릴 수 있는가에 대해 논쟁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험적으로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꾸준한 습관이 삶의 질을 확실히 바꾼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부터 무릎과 피부를 함께 돌본다. 작은 실천이 모여 내일의 건강을 만든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여정을 정리하며 나이 들어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늦지 않았을까? 무릎도 아프고 거울 속 얼굴도 변했는데. 하지만 저는 40년 넘게 진료하며 수많은 환자들을 지켜본 경험으로 말씀드립니다. 늦은 때란 없습니다. 작은 변화를 시작하는 순간 몸은 놀랍도록 반응합니다. 무릎 관절은 기름칠이 필요한 문과 같습니다. 조금만 정성껏 관리해주면 다시 부드럽게 열리고 닫힙니다. 피부는 오래된 정원과도 같습니다. 제때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아주면 여전히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스스로 회복하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힘을 끌어내려면 우리가 돕는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김 선생님은 처음 진료실에 오셨을 때 어두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무릎은 아프고 피부는 거칠고 나이 드니 다 이렇게 되는 거겠지요. 하지만 몇 달 뒤 다시 뵈었을 때 그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계단 내려갈 때 덜 아프고 아내가 피부가 환해졌다고 하네요. 나도 아직 살아있구나 싶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릎의 통증과 피부의 검버섯은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닙니다. 생활 속 작은 습관을 바꾸면 충분히 완화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 한 잔, 검은 콩 한 줌, 10분의 스트레칭, 기름 한 방울로 하는 마사지, 이 모든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지금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내년 이맘때 계단을 가뿐히 내려오며 무릎이 아프지 않고 거울 속 얼굴이 지금보다 환하게 빛나는 모습을, 옆에서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피부가 좋아졌어요 라고 말하며 웃는 모습을, 그 모습은 결코 먼 꿈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